자, 총선 패배 이후에 보수 개혁론에 대한 이야기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총선 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총선 이제 전에는 마치 그냥 보수가 합치기만 하면 이길 것처럼 문대 반문으로 1대1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문이 이기면 나라 끝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문이 이겼잖아요. 그럼 나라 끝났으면 입 다물고 다 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이 이기면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은 자경화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겁을 줬잖아요. 보수 언론들이요. 그럼 문이 이겼잖아요. 그래도요. 압도적으로 이겼죠. 자, 그러면 이제 나라 끝났으니까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고 나니까 이제 온갖 이야기가 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중도 신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 그렇지만은 이 황교안식의 또 보수로 가서도 안 된다. 거리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발목 잡기식, 단식, 삭발식 투쟁으로 투쟁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소로워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 투쟁이나 제대로 했다고 발목 잡기식, 거리 투쟁, 단식, 삭발 운운하고 짜빠졌습니까? 그 다음에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김종인이가 이야기하고 요즘 보수 언론들이 주로 40대들을 많이 띄워요. 솔직히 이 보수판의 40대 중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 같은 것들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판에서 일찌감치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달대로 다른 나이는 40이지 머릿속에 생각은 70대인 자들이다. 자,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양극단, 즉 거구 길거리 태극기를 배제해야 된다. 아니, 배제했잖아요. 배제했지요. 총선 때 태극기 세력하고는 합치지 않고 그들을 빼고 했잖아요. 언제 태극기를 배제 안 했습니까? 자폐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가 자폐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너네들이 대표라고 갖다 놓은 황교안이가 자폐증 같았어요. 무슨 놈의 소리를 하고 자빴어요.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로 가야 된다. 뭐 야도 옳고 여도 옳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개똥 보수입니다. 오렌지 보수. 자, 저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을 가장 경멸합니다. 합리적인 보수, 온건 보수요. 그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러지. 그래서 유승민이가 내난 그게 통합니까? 그야말로 김종인, 유승민류의 무슨 경제민주화류 보수요. 경제민주화의 가치가 정확하게 기존의 민주당 하는 거와 뭐가 다른지 구별할 수 있는 국민이 0.01%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대로 된 보수의 선명한 새 보수의 기치가 뭔지를 차별화될 수 있게 유승민이 내놓은 게 있냐? 없습니다. 통큰 대북 정책을 가지는 유연한 보수. 참 웃기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따라 대북 북한에 대한 지원하는 이런 것까지 하자는 놈까지 나오고 자빠졌습니다. 무식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눈치 안 보는 보수. 언제 눈치를 봤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제 망하니까 위에 사람들 눈치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한심하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거리에서 고생한 분들도 3년 반 고생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헛고생했습니다. 왜 헛고생했냐? 그 사람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열정페이식 보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있어서 거리를 메웠다 하지만은 거리를 메워 본들 그것이 그들만의 그냥 이 스스로의 위로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대외적으로 확장성이 있었느냐? 확장성 없지요. 그럼 확장성을 고사하고 기존 보수 진영 안에서 주류라도 되었느냐? 아니죠. 철저히 고립시키고 차단했지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미통당이 옛날에 한국당이 집회를 하러 나올 때 인원이나 보태주는 역할밖에 안 했고, 그리고 선거 때는 그들에 의해서 배제까지 되는 수모를 겪었고 독자 노선도 처절한 득표율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보수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된다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자는 저보고 뭐 과거에 황 소장 잘 나갔는데 요즘 이 유튜버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잘 안 보는데, 구글 유튜버 코리아 탓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좌우에서 견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황 소장이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댓글 같은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거칠게 해서 그렇다. 저는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왜? 더더욱이 제 자신의 가치가 옳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인정할 때, 버려야 될 거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인정할 타이밍입니다. 자, 지금 저 부분을 수리하거나 어정쩡하게 그냥 보완해서 또 가겠지요. 근본적인 개혁을 할 사람은 그 속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통당의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미통당이 뭐 비대위로 가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당 대표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밥에 그나물로 갈 거라고 보고, 거기서 새로운 혁신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또 새로 당선된 사람들한테 뭔 희망이 있냐? 없다고 봅니다. 딱 미통당 수준에서 공천받을 수 있는, 누가 공천했겠어요? 황교안류의 인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이 대안이다. 조갑재 선생이 주로 말을 하는데, 저도 그거 선거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당선자한테 그런 부분에 뭐 의견이 어떻게, 제가 그냥 예예 했지만 속으로는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네. 아니, 미래한국당에 거기 공천을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나름 손 좀 비비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하요? 거기에서 무슨 변화의 구심점을 삼아요?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미통당과 미래한국당이 그냥 두는 게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냥 둔다고 해서 그 당이 새로운 가치에 집합이 되고 새로운 가치를 추진하는 본체가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있는 사람들이나 미통당의 지역에 당선되어서 온 사람들이나 50보 100보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가 안 되는 거는요, 보수 운동을 수십 년 한 사람도 머릿속에서 한국당을 개혁의 가치의 본산으로 삼아야 돼요. 근본이 뭔 줄 아십니까? 미통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그 밥에 그나물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인 스스로가 대부분 기득권이다라는 부분이 근본인 겁니다. 솔직히 태영호 씨가 탈북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영호 씨가 왜 강남이냐? 태영호 씨 재산도 벌써 신고 재산이 18억이었잖아요.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요. 제가 가끔 태영호 씨를 볼 때마다 나는 한국에서 헛살았다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결국은 그 안에 어떻게 구성원이 되었던 결국은 그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기득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대의 가치는 반기득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와 포퓰리즘의 성행이라든지 경제의 지금 붕괴는 그런 가치들, 기득권의 옹호 가치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려면 기득권 가치로 통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 다수가 서민입니다.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집 없는 사람이 60%도 넘어요. 자, 그러면 그런 다수의 국민들을 겨냥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또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최고 심각합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인구 5천만 되는 나라가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이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출산 고령화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왜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주택 정책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저출산도 주택 정책이고 고령화도 결국 열악한 주거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미통당이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황교안의 민부론이 왜 민부론이 저짝으로 나아가 선거 때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폐기가 됐을까요? 선거 때 민부론 가지고 한 번이라도 홍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몇 달을 했다라는 그 민부론을 왜 못 쓰고 먹었겠습니까? 결국 비현실적인 기득권의 교수, 기득권의 학자, 기득권의 부동산 업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일상 현실에 자기들도 써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이야기 하다가는 황당하다고 욕 처먹을 것 같으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당에서 그런 거를 만든다 할 때 적어도 이번에 경제정책은 기존의 그런 고루한 부분을 답습하는 기득권식 경제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이합 집산 결과 자기 공천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길을 열겠나 해서 성심성의적으로 정책 정당으로 가라. 서포 15조를 받아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피드백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저렇게 그냥 다 공천과 당선과 정치 생명 연장에만 신경을 쓰다가 다 사라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통당이 보수를 대변하고 그걸 갖다가 흔들어서 밖에서 자극을 주고 더 나아가서 미통당을 깨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야말로 불가능하다라고 대중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통당 차원의 선을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길거리 보수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이 보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통당이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 집단의 아류가 되었으면 길거리 보수는 그 미통당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길거리 보수가 돼야죠. 여기에는 유튜버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해요. 솔직히 말하면 미통당이 썩은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고 거기에 더 보태서 무책임하게 이 선동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선동들은 결국은 이 보수에서 목소리 큰 대중들을 그냥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통당 장내 보수도 문제지만은 장외 보수는 더 문제다. 그렇다면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솔직히 자정되어 가지고 거기서 변화가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통당이나 길거리 보수나 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거고 새로운 싹을 밖에서 틔워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에서 하지 않는 관점의 주장과 내용을 가져야 된다. 저는 컨텐츠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변화는 그 변화의 강령, 주장, 아젠다가 핵심인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내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향해서 밀고 갈 때, 앞에 들고 밀고 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나 노무현 세력에 대한 환멸도 도를 넘고 있지만 환멸 끝에 자포자기로 저쪽을 찍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보수에 대한 환멸도 문에 대한 환멸보다 더합니다. 자, 양쪽에 다 환멸에 질린 사람들이 널리 깔렸어요.
그러면 그 환멸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방법은 뭐냐? 이제 기성, 장래, 장외, 보수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려면 힘들고 외롭지 않겠느냐? 아, 그렇죠. 처음에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 중에 안 힘들고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각오하고 가야 될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저는 서포 15조의 가치를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보완하더라도 나중에 세력들이 많이 모였을 때 수정을 하고, 지금은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 가치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저는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가치에 동감하는 많은 세력들의 동참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같이 가자 하고 얼렁뚱땅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명확하게 서포 15조 가치를 다 수용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 하는 서로의 약속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놓는 게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그 가치에 아래서 모여서 하나로 싸워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새로운 보수가 잉태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반복했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이 나라가, 이 미래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서 좀 외롭더라도 떠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참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